선수들은 심판 판정에 불만을 가지면 심판에게 항의를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항의에서 끝나지 않고 폭행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심판에 대한 폭행은 당연히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지만 간혹 이성을 잃은 선수들이 심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심판을 폭행한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심판 폭행 사건은 프랭크 리베리가 저지른 일인데요. 때는 피오렌티나와 라치오의 경기. 리베리는 이날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고 1대1로 맞선 후반 25분 교체돼 벤치로 향했는데요. 교체돼 나올 때부터 화가 난 모습이었지만 후반 44분 치로 임모빌레에게 헤딩 결승골로 실점해 패배를 기록하며 이성을 잃고 맙니다. 리베리는 경기가 끝난 뒤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던 선심을 따라가면서 거칠게 항의하고 두 차례나 밀치는 행동을 보였죠. 결국 레드카드를 받고 징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리베리는 3경기 출전 정지와 2만 유로 한화 약 2,6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죠. 이에 리베리는 경기 후 자신의 SNS에 지난밤의 일에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동료와 코치,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부심에게도 사과를 드린다면서 경기가 끝나는 휘슬이 울릴 때 나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실망한 상황이었다. 내 상태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죠. 다음으로 알아볼 심판 폭행 사건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저지른 일입니다. 때는 바르셀로나와의 클라시코. 호날두는 이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는데요. 하지만 심판의 판정을 이해할 수 없던 호날두는 퇴장 선언을 한 주심을 뒤에서 밀쳤죠. 결국 그는 사후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 중 이유 없이 선심의 다리를 치며 화풀이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게다가 1617 시즌 라리가 11라운드 레가네스전에서는 심판에게 폭언까지 했습니다. 전반 17분에 호날두는 상대 선수에게 걸려 넘어졌지만 오히려 호날두에게 경고가 주어졌고 이에 주심의 판정에 인내심을 잃고 격분하며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이에 호날두는 심판을 향해 지옥에나 가버려라 라며 폭언을 했고 엘클라시코에서는 운디아노 마얀코 주심에게 페널티를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옐로카드를 받아서 엑스먹어라 겁쟁이 라는 폭언을 했죠. 이 외에도 경기 중 상대팀 감독인 과르디올라 감독의 가슴을 밀친 적도 있었는데요. 상대 감독이 시간 지연 행위를 했으나 경기 중 상대 감독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축구계에서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심판을 폭행한 사건은 브라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때는 브라질 3부 리그 마릴리아와 인디펜디엔테의 경기에서 벌어졌는데요. 마릴리아의 홈에서 열린 이날 경기는 인디펜디엔테가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총 9개의 옐로카드와 2개의 레드카드가 나왔는데 7개의 옐로카드가 인디펜디엔테의 선수들이 받은 것이었죠. 이에 인디펜디엔테의 조니도스 산투스는 경기 내내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다 결국 경기 종료 후 심판에게 다가갔는데요. 심판에게 다가가 말로 불만을 표출할 줄 알았으나 갑자기 심판의 가슴에다 쿵푸킥을 날렸습니다. 심판은 그대로 그라운드에 쓰러졌고 산투스는 경찰에 의해 그라운드 밖으로 나갔죠. 사실 브라질 축구에서 심판과 관련된 폭행 사건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닌데요. 레드카드를 받은 산투스의 레일런이 분을 참지 못하고 심판의 뒤통수를 때린 사건도 있었죠. 게다가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심판이 레드카드 대신 권총을 꺼내든 적도 있었는데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부르마딩뇨시에서 열린 아마추어 지역 리그 부르마딩뇨와 아만테스 다볼라의 경기에서 주심이던 가브리엘 무르타는 권총을 꺼내들었습니다. 상대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자신을 밀치고 때린 아만테스 다볼라 선수에게 격분해 라커룸으로 달려가 권총을 꺼내온 뒤 선수들을 위협했죠.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축구 심판협회 측은 무르타 심판이 당시 선수 폭행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 곧 정신과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죠. 2010년에도 심판이 경기 도중 선수를 칼로 살해해 도망가는 등 이런저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멕시코에서 벌어진 심판 폭행 사건입니다. 멕시코 동부 베라크루스에서 열린 아마추어 경기에서 호세 발데마르 카페틸로는 주심을 맡았는데요. 경기 도중 반칙 행위가 일어나 호세 심판은 심각하다고 판단해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해야 할 선수가 격분한 나머지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와 호세 심판의 머리를 그대로 가격하는 일이 벌어졌죠. 심판은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됐지만 일주일 만에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프로심판협회는 경기장에서의 폭력 사태는 있을 수 없다 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밝혔죠. 다음으로 알아볼 사건은 북한 여자 축구가 저지른 심판 폭행 사건입니다. 호주에서 열린 북한과 중국의 아시아 여자 선수권 준결승전 1대0으로 뒤진 북한이 후반 인저리 타임에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심판은 오프사이드를 선언했는데요. 볼은 중국 선수 머리를 맞고 북한 공격수에게 연결됐기 때문에 분명히 오프사이드가 아니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죠. 1분 뒤 경기가 끝나자 흥분한 북한 선수들은 격렬하게 항의했고 골키퍼 한희영은 이탈리아 주심의 몸을 밀쳐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돼 경찰과 안전요원이 투입되기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일부 북한 선수들은 중국 관중으로부터 날아온 물병을 관중석으로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한희영은 황급히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주심에게 달려들며 발길질까지 가했죠. 결국 한희영 등 북한 선수 3명은 일본과의 3, 4위전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사건은 중국에서 벌어진 심판 폭행 사건입니다.
중국 산둥성 타이안에서 열린 베이징과 텐진의 20세 이하 경기가 끝난 뒤 일이 벌어졌는데요. 중국 전국체전 지역 예선으로 열린 이날 경기는 텐진 선수 3명이 후반에 퇴장을 당한 가운데 베이징이 3대1로 이겼죠. 이에 텐진의 자오스퉁은 주심을 받던 허즈바오를 100m 이상 쫓아가서 넘어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축구협회가 축구와 관련된 어떤 활동도 평생 할 수 없도록 하는 무기한 제명으로 징계를 했죠. 자오스퉁 외에도 8명이 무더기로 심판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골키퍼 리건과 미드필더 하오텅자오가 자격정지 3년을 받았고 2명은 30개월 자격정지, 또 다른 2명은 24개월, 1명은 10경기, 또 다른 1명은 5경기 출전 정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사건은 번외로 심판마저 선수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쿠웨이트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알 아라비와 알 나사르의 경기에서 진정한 막장 축구란 무엇인가를 보여줬는데요. 알 아라비가 3대1로 앞선 후반 종료 직전 알 나스르는 알 아라비의 우측면을 공략하려 했습니다. 이때 볼 경합 과정에서 알 나스르의 선수가 백태클에 넘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사드 알 파들리 주심은 경기를 속행했는데요. 역습 상황에서 알 아라비의 선수가 알 나스르 페널티 지역에서 넘어지자 주심은 휘슬을 불며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알 나스르 선수들은 순식간에 알 파들리 주심을 향해 몰려들었죠. 동료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도 경기를 속행한 것도 모자라 페널티킥을 선언한 데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 나스르 선수들은 심판의 옷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죠. 이에 알 파들리 주심은 분을 참지 못하고 알 나스르 선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동료가 폭행당한 장면을 목격한 알 나스르 선수들은 더욱 흥분해 주심에게 달려들었죠. 주심은 이에 발차기와 레드카드로 대응했습니다. 경기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알 나스르 벤치에서도 코치들이 난입해 항의를 했는데요. 주심은 알 나스르 벤치에도 퇴장 명령을 내리며 경기를 속행했죠. 파드 알라셰디의 페널티킥이 골망을 출렁이면서 알 아라비가 한 점을 추가하자 이어진 킥오프에서 알 나스르 선수들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알 나스르 선수는 킥오프를 위해 센터 서클에 위치한 공을 그대로 알 파들리 주심을 향해 찼죠. 이 때문에 주심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경기는 알 아라비의 4대1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사건은 역시 번외로 심판을 폭행한 것이 아닌 볼보이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때는 스완지 시티와 첼시의 12-13 시즌 캐피털 원컵 4강전, 이른 양팀이 0대0으로 팽팽하게 맞서던 경기 후반 33분에 벌어졌는데요. 첼시는 지난 1차전에서 스완지 시티에 0대2로 패해 2차전에서는 3골차 이상으로 이겨야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반 30분이 지나도록 한 골도 터지지 않았죠. 그러던 그때 후반 33분 공이 골라인으로 아웃되며 볼보이가 볼을 쫓았고 비기고 있던 상황에 마음이 다급했던 아자르는 공을 주우려 다가갔습니다. 볼보이는 공을 잡기 위해 볼 쪽으로 향했죠. 이 과정에서 볼보이는 공 위에 엎드려 시간을 지어내는데요. 볼보이의 시간 지연 행동을 참지 못한 아자르는 볼보이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공을 빼앗아 골키퍼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아자르에게 발로 복부를 가격당한 볼보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고 홈팀이었던 스완지 시티 선수들은 이를 포착해 심판에게 격렬한 항의를 했죠. 결국 경기는 중단되기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결국 주심과 부심은 아자르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퇴장을 명령했죠. 이렇게 아자르의 잘못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경기가 끝난 이후 볼보이가 올린 트위터 글로 전세는 역전되는데요. 트위터에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고의 볼보이가 돌아왔다, 시간 끌기가 필요해 라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죠. 게다가 아버지가 스완지 구단의 이사 마틴 모건의 아들 찰리 모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과 팬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에 잉글랜드의 악동 조이 바트는 아자르의 유일한 잘못은 볼보이를 더 강하게 차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축구 팬들의 항의가 폭주하자 아자르의 행위가 옳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마이클 오원 역시 먼저 잘못한 것은 볼보이다, 아자르는 공을 차내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지금까지 심판을 폭행한 선수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올간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